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황진범입니다. 자, 이번 제 106회차입니다. 2022년도 2월달에 시행한 이번 전산 세무회계 1급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녹화하는 날이 106회차 학회차 발표가 이제 나온 지가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합격률이 나왔어요. 그래서 합격률이 25%. 그러니까 이번 2월달 시험이 세무 1급에는 합격률이 전 회차보다 높다. 그 뜻은 뭐냐? 문제가 좀 쉬웠다.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나머지 종목들, 그러니까 회차가 아니라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격률이 이제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왜냐면은 105회차가 너무 쉬웠기 때문에 106회차는 합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체감하기로는 제가 봤을 때 세무 2급하고 회계 1급하고 회계 2급을 봤을 때 사실 105회차보다 좀 어려웠던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 할 수 있는 문제들이더라. 이렇게 또 이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산 세무 1급은 문제가 쉬웠는 만큼 107회차는 조금 어렵거나 비슷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무 문제를 통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정원산업은 1060번이고요.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를 하는 중소기업으로 단기 회계기간은 2022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전산 세무회계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입니다. 자, 저는 실기 2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고요. 이론 문제 및 전표에 관련된 문제는 제 블로그를 참고하여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자, 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어진 요구사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부석 서류를 작성하시오입니다.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22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대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를 작성하시오입니다. 자, 이 문제는 문제를 좀 잘 읽어보시고 판단해 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부가가치에 클릭을 해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를 클릭합니다. 자, 이제 클릭을 했으면은 이제 지금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이니까 1에서 3일로 잡아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를 이제 보면서 하나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한 데가 이제 파트 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공장 용지의 등기를 위해 법무사에게 등기 승수료 3만원을 지급하고 종이 세무계산서를 수령하였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문제는 어떤 거냐면은 공장 용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공장 용지라는 게 뭐냐면은 공장으로 쓰이는 토지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공장으로 이제 사용할 토지를 의미를 하죠. 그러면은 법무사에게 등기 수수료를 지급하고 종이세무계산서를 수령했는데, 종이세무계산서는 사실 큰 관계는 없는데 공장 용지라고 하면은 사실 계정 과목 자체가 수수료 비용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거는 토지의 자본 지출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을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토지인 경우에는 계산서를 받았다라고 하시면은 바로 이제 면세가 되지만, 토지는 세무계산서 받아지면은 과세가 아닌 불공이 되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공장용지에 대한 부분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부분이고, 이는 불공제로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33만원 부가세 포함이니까 공급가액과 세액을 나누기 1.1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30만원과 3만원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면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소모품 55만원을 구입하고 법인카드, 신한카드로 결제해가지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령하였다. 원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 같은 경우에는 불공이긴 맞지만
이게 세금계산서인 경우에서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는 면세 사업을 사용하기 위해는 맞는데 소모품을 구입하고 법인카드를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세금계산서라고 하면은 사유가 면세전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원래는 불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원래는 면세사업 등 관련해서 5번 체크해야 될 거를 신용카드를 했다면은 요거는 입력 대상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위에서 제가 얘기했었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는 불공제에 대한 부분인데 세무계산서만 해당된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것도 사실 원래는 불공이긴 하지만 신용카드이기 때문에 불공으로 따로 입력하진 않고 있는 일반 전표의 경비로 별도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자, 거래처에 선물하기 위하여 접대비죠. 그렇기 때문에 안마의자 330만원을 구입하고 전자세무계산서를 수령했대요. 자, 요거는 접대비와 관련한 사항이기 때문에 매수는 1, 공급가액은 부가세 포함이기 때문에 나누기 1.1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공급가액 300만원, 부가세 30만원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거래처에 제공할 선물 세트를 현금용 수중으로 수령하였다. 현금용 수중이라고 돼 있죠. 물론 이것도 접대비인 거는 맞아요. 접대비인 거는 맞는데 증빙 자체가 현금용 수중이니까 이것도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서 경비 처리를 하고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세용계산서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도 입력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대표이사의 가족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의 노트북을 구입하고 전자세무계산서를 수령하였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쓴 거죠.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요거는 업무와 관련이 있냐라고 했을 때는 없다. 업무무가 아닌 거죠. 여러분들 같으면은 내가 국세청이라는 사람이 치고 이 업무 관련이 없는데 부가세 공제되죠? 이러면은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업무무과는 관계없는 거는 불공이 되지만 만약에 이제 업무와 관련이 있다. 이제 라고 하시면은 요거는 과세가 돼요. 계정 과목은 비품으로 처리를 하죠. 근데 저기에 이제 이제 대표이사 가족이 쓸 거는 가지급금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이 이제 다른 거고, 그리고 업무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있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로 분류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공급 가입과 세액이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 165만원 부가세 포함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 가입과 세액을 나누기 1.1로 해줍니다. 그러면은 165만원에 나누기 1.1로 해주면은 공급 가입은 150만원이 되고요. 세액은 15만원이 된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는 입력은 어떤 걸 하냐면은 세금계산서 수령일 때만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수령에 게다가 불공제인 경우에서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신용카드하고 현금용 수중인 경우에는 요거는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더라. 왜냐? 요거는 불공이긴 하지만 경비 처리를 하고 이제 끝내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입력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세 군데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라인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세용계산서를 받은 거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정 신고 기간에 공통매입세액은 500만원이고 공급가입과 합계액은 아래와 같다입니다. 이 문제는요, 예정 신고 기간에 이제 안분계산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구입할 때는 이제 그러니까 과세 쪽으로 이제 구입을 해서
이제 사용을 어떻게 했냐면은 과세하고 면세하고 동시에 사용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면세 부분에 대해서만 불공을 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는 문제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번째 공통 매입세액의 안문계산 내역을 클릭해 줍니다. 자, 산식은 1번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공급 가입과 세액을 넣어줍니다. 자, 공통 매입 세액은 500만원이기 때문에 공급 가입은 5천만원에 세액은 500만원으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총 공급 가액은요. 그러니까 판매한 총 공급 가액, 즉 과세 공급 가액과 면세 공급 가액의 합계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요 합계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1억 1,520만원에 480만원 더해주면은 합계 금액은 1억 2천만원이 돼요. 1억 2천만원 중에서 이제 면세에 해당하는 480만원을 이제 이렇게 이제 불공제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요거 의도가 이렇게 이제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세로 구입해가 과세로 판매하는 거는 이제 형평성이 맞는 거지만 과세로 공제받고 면세로 이렇게 판매해버리면은 과세에 대한 형평성이 안 맞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나는 그러니까 면세 쪽에 판매한 거는 내가 과세 쪽에 내가 공제받고 세금계산서 해가지고 그러니까 매출세액 내고 그런 의미로 내가 한 거지. 근데 너희들한테 면세 판매라고 그런 거 하는 게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면세에 대한 부분에서는 공제를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빼라는 거죠. 그래서 총 공급가액은 1억 2천만원. 그래서 면세는 480만원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본래 이제 면세 비율은 4%가 되는 경우에는 본래 안부분 계산을 원래 안 하게 돼 있습니다만 공통 매입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요 5% 미만과 관계없이 불공제를 이제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예외 상황에서는 제외가 돼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봤을 때 불공제 매입세액이 얼마냐면은 20만원이 나와야지 이렇게 정확하게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